이야기, 부자가 되려면. 같은 마을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로 잘 살지만 하나는 늘 가난하였다. 가난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부자 친구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부자 친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네. 오로지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할 따름이라네. 소중하게 생각한다? 부자 친구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직접 보여주고자 친구를 데리고 어디든지 멀리 가보기로 했다. 둘은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났는데 공동묘지를 지나다 보니 상여를 맺던 새끼가 버려져 있었다. 부자 친구는 가난뱅이 친구에게 그것을 주우라고 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시키는 대로 하게. 속으로 내키진 않았지만 부자 친구가 시키는 일이니 할 수 없이 새끼 뭉치를 들고 갔다. 어느 고개에 이르자 옹기장수 하나가 끙끙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지게 위에 옹기를 묶었던 줄이 끊어졌으나 고개 위에는 묶을 만한 게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부자 친구는 가난뱅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새끼를 옹기 장수에게 주니 그는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하더니 물동이 하나를 주었다. 부자 친구는 그걸 가난뱅이 친구에게 들려서 또 길을 걸어갔다. 어느 우물가에 가니 남의 집 일을 아는 듯한 안악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쩔쩔매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물동이를 깨뜨려 주인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하였다. 옹기 장수에게 얻은 물동이를 주니 이제야 살았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 안악은 방금 긁은 것인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를 한 움큼 가져다 주었다. 부자 친구는 이거라도 족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가단뱅이 친구는 물동이와 누룽지를 바꾼 게 아무래도 손해를 본 느낌이었다. 이것도 다 제 값을 할 것이니 소중하게 간직하게. 누룽지를 얻은 둘이 또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제법 높은 고갯마루에서 웬 젊은이 하나가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젊은이를 두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들릴 듯 말 듯 사정을 하였다. 먹을 것을 좀. 계곡물을 떠다 먹이니 겨우 눈을 떴으나 기진하여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운 모양이었다. 얼른 가지고 있던 누룽지를 건네주니 처음에는 조금씩 씹어 먹더니 이내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기운을 차린 젊은이는 고맙다고 연신절을 하였다. 뉘신지는 모르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한양을 다녀오다 하인 놈이 여비를 가지고 주랭랑을 치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여기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귀인을 만나 목숨을 건졌으니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수고스럽지만 저의 집까지만 데려다 주신다면 보답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를 부축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 주니 대궐 같은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구해주었다며 나귀 등이 휘어지도록 많은 돈을 실어주었다. 동괴짝을 실은 나귀를 끌고 오면서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소용없는 것이 없나니 매사에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하다는 걸 잘 알게나. 두 번째 이야기, 제사는 정성. 소금 장수 하나가 지게에 소금 가마니를 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밤을 맞았다. 초행길이라 마을을 찾아가려면 고생만 할 것 같고 어디 하룻밤 잘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살피니 마침 등성이에 오목한 곳이 있었다. 떠돌이 신세라 바깥에서 잠을 자는 일이 익숙한 그는 오목하게 꺼진 곳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속은 짐을 지고 다녔으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저쪽 산등성이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이보게, 일어나게, 날 따라가세. 이 밤에 나 말고 골짜기에 누가 또 있나? 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왔는지 옆에 사람이 서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소금장수가 묻자 그 사람도 의아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 주인이 바뀌었구만. 당신은 언제 왔소? 더욱 모를 소리만 하였다. 할 수 없군. 당신이라도 날 따라오세. 오늘이 내 기일이 아닌가. 모처럼 우리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오세. 소금장수는 영문 모를 소리에 두 눈만 껌뻑였다. 아, 가자니까 그러네. 소금장수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기일은 무엇이며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인가. 난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나기 싫소. 가려거든 혼자 갔다 오시오. 빨리 따돌리기 위해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하고 드러누웠다. 그러자 그는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 혼자 갔다 와야지. 작년에는 동행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산을 내려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을 보내놓고 이내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 또 그 사람이 투덜거리며 돌아왔다. 내 참 기가 막혀서 자식들이라는 게 말짱 헛거요. 혼잣말이었지만 무척 화가 난 표정이었다. 아, 글쎄, 밥이라고 차려놓았는데 구렁이와 개구리가 들어있지. 응? 술에는 썩은 새 한 마리가 있더라고. 내 그걸 어떻게 먹겠나. 화가 나서 음식상을 내동댕이 치고 왔네. 소금장수는 잠결에 영문도 모르고 그의 푸념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이 편치 않은 게 있네. 상을 뒤집을 때 손자놈이 불구덩이에 처박히더라고. 운전하지 못할 텐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 왜 그러셨습니까? 조금만 참지 않으시고. 내 처음 술을 권할 땐 참았지. 썩은 새를 후후 불어내고 억지로 술 몇 잔은 먹었지. 아, 그러다 그만 화가 치밀더라고. 그래서 술만 몇 잔 먹고 그냥 왔네. 어이, 취한다. 나 가네. 그러면서 휘적휘적 저쪽 산으로 건너갔다. 소금장수는 두 번이나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충이라도 하듯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시끄러운 새소리와 햇빛에 눈이 부셔 일어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일어나 보니 자기가 자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무덤을 파낸 곳이었다. 누군가 이장을 한 모양이구나. 내가 무덤에 누워 있었으니 죽은 사람의 혼백이 찾아와 친구인 양 제삿밥을 얻어먹으러 가자고 했구나. 그런 생각에 미치자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남의 무덤 자리에서 잠을 잔 소금 장수는 흙먼지를 털며 일어나 산을 내려왔다. 얼마 안 걸어서 이내 마을이 나타났다. 지척에 마을이 있는 줄 모르고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 요기를 하기 위해 찻집의 문을 두드렸다. 밥 있으면 좀 주소. 밥값은 소금으로 드릴 테니. 소금 장수를 본 그 집 할멈은 뭔가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러지 말고 저 옆집으로 가보시오. 어제 제사를 지냈으니 제사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요. 그러면서 그 집을 알려주는데 소금 장수가 생각해보니 어젯밤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의 제사가 틀림없다.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으니 뒷일이 궁금하기도 해 그 집을 찾아갔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들이며 음식상을 차려주는데 음식들이 모두 깔끔했다. 어제 그 양반 제사는 아닌가 보군. 그 양반은 화를 무척 내던데. 술과 음식을 배불려 먹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방 안에서는 한숨소리도 간간히 들렸다. 그렇다면 혹시 그 양반이 상을 뒤집어 엎을 때 손자가 불구덩이에 떨어졌다고 마음 아파했는데 그 손자가 다친 일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주인인 듯한 사람이 상을 치우러 왔다. 네, 하나 물어봅시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비록 소금 장수 주제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묻는데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었다. 그렇소. 어제가 저의 선친 기일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오. 더 자세한 것은 묻지 마시오. 아이까지 다쳐 심기가 좋지 않으니. 하며 상을 들고 나가려 했다. 내 어젯밤 하도 이상한 일을 당하여 당신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묻는 것이니 자세히 좀 말해주시오. 주인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러하였다. 제사를 지내며 술을 쳐 올리는데 갑자기 엎질러졌다. 그리고 밥뚜껑을 여는데 잘못하여 떨어뜨려 상아래로 구를 때 제를 지내던 아들이 놀라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향로에 주저앉아 크게 되었다. 이러니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소금 장수가 곰곰이 생각하니 어젯밤에 그 양반이 한 얘기와 일치하였다. 술과 밥이 엎질러지고 상에서 떨어진 것은 상을 내동댕이 친 것과 다름없고 아이가 향로에 대인 것은 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어제 그 양반의 제사가 분명했다. 그럼 어제 제사 때 올린 술과 밥은 있소? 그대로 있지요. 제사가 엉망이 되었으니 식구들이 음복할 마음도 없어 음식을 그대로 밀어놨지요.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주인은 남의 제사 음식을 보자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이 당한 일과 흡사하다니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음식을 살피던 소금 장수는 제사밥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돌과 잡곡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해야 했다. 그리고 조전자의 술에는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뱀을 뜻했고 잡곡과 돌은 개구리, 술의 파리는 썩은 새로 연상하며 자신이 어젯밤에 경험한 일을 일러주니 그제야 주인도 놀라며 정성이 부족했음을 뉘우쳤다고 한다.